여러분, 청라 지역, 동탄 지역에서 비명이 터졌다. 아파트 값이 단숨에 5억이나 빠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파크 블루 84제곱미터 하락폭이 무려 말입니다. 5억 4,500만 원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네, 거짓말이 아닙니다. 실제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제가 출처가 좀 잘못됐네요. 그죠? 출처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입니다. 실제입니다. 예. 인천 서구 청라동에 청라 한양 수자인 레이파크 분류 84제곱미터. 예. 직전 가격이 12억 9,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격이 7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차이가 5억 4,500만 원입니다. 의왕시 포일동에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 84제곱미터도 3억 8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16억 3천만 원이 직전 가격이었고요. 최근에 거래된 게 보면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억 8천만 원이나 떨어진 거죠. 야,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진짜 무섭습니다.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말입니다. 뭔가 달라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집값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것은 왜인지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눈초리예요. 이런 상황은요, 서울 외곽지역에서 상황이 비슷합니다. 서울 기름동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전용 59제곱미터 지난달 28일에 10억 6천만 원이 거래가 됐거든요. 지난해 6월에는 최고가가 1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억 9천만 원 지금 떨어진 건가요? 성북구 기름동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점점 뭔가 자꾸 떨어지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근데 전부 이런 지역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제가 아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청라 지역, 그리고 동탄 지역 이런 쪽을 생각을 하면 이게 영끌에서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샀던 곳이에요.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이 샀던 곳이고, 노도강이라고 해서 서울에도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뭐 이쪽에도요. 쉽게 말하면 지방까지 안 갈래? 나는 서울에 살래.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샀던 곳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20대 30대가 많이 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대 30대에게 충격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빠질까? 여기가 왜 이렇게 빠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요, 여러분, 이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윤석열 정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그랬잖아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여부 이거 뭐 결정한다고 하잖아요.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공급이 엄청나거든요. 일산이나 분당만 하더라도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재건축 어떤 흐름을 타고 만약에 시작을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도 낮춘다고 해요. 양도소득세도 낮춘다고 하니까 한 채 더 샀던 사람, 청라지구에 한 채 더 사고 동탄지구에 한 채 더 샀던 사람들이 5월 10일 이후로 계약을 해서 지금 팔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단숨에 5억이 빠진 곳이 있는가 하면요, 단숨에 9억이 올라간 곳도 있습니다. 야, 이런 걸 보면 양극화가 진짜 심각하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1700조의 단기 유동자금이 있다고. 1700조의 단기 유동자금 지금 어디 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들은 단기 유동자금은요, 돈을 버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언제든지 돈을 벌 기회가 있으면 바로 쏟겠다 하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쏟는 게 똘똘한 한 채에다가 지금 쏟는다는 이야기예요. 당장 보세요, 여러분.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216제곱미터겠죠. 예, 59억 5천만 원에서 69억 9억 5천만 원이 단숨에 올랐습니다. 예. 게다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222제곱미터 76억 원에서 80억으로 4억이 단숨에 올랐습니다. 양극화가 장난 아니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두 채가 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뭐 장난 아닙니다. 세금 폭탄이에요. 두 채만 되면. 세 채면 더하죠. 종부세만 하더라도 여러분 거의 세 채가 되면요 6% 가까이 냅니다. 6% 가까이 재고세율이. 재고세율이 6% 가까이 냅니다. 두 채가 되면. 이게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인데 한 채다. 그럼 재고세율이 3%예요. 차이가 배 차이가 납니다. 배. 예,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채를 가지겠습니까? 두 채를 가지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저는 한 채를 큰 거 가지고 말 것 같아요. 이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인식입니다. 게다가 양도소득세도 두 채면 최고세율이 말입니다. 71.5%를 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주고 집을 샀는데 10억이 됐어. 그럼 8억이 시세 차익이죠. 그럼 8억에 대해서는 71.5% 세금을 냅니다. 그럼 6억 가까이 낸다는 거잖아요. 6억 가까이. 세 채가 되면요 82.5%를 내요. 82.5%. 82.5%를 내면 8억 벌으면 세 채 때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82.5%를 내니까 이게 뭐 거의 7억 가까이 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세 차익을 두 채나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낼 게 없어요. 예. 그러니 두 채, 세 채보다는 똘똘한 한 채로 접근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똘똘한 한 채로. 예.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양극화는요 심각하고요. 저는 이 양극화가 자칫 잘못하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 문제가. 그만큼 심각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파트 한 채에 100억씩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아파트 한 채에 60억, 70억, 80억, 90억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 그러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꺾이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양극화가 진짜 큰 사회 문제로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참 부동산 정책 한번 잘못 써서 시장 전체가 충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참 안타깝네요.